자, 컴퓨터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컴퓨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랑 컴퓨터 간에 이렇게 전선이 하나가 있어요. 이 전선을 이제 케이블이라고 부르죠. 이 케이블에는 무엇이 흐르냐면은 이렇게 전자들이 흐릅니다.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기 흐르는 양이 많다. 잠시만요. 전기가 많이 흐른다. 그러면은 이제 신호를 1이라고 하고, 뭐 전기가 적게 흐른다. 그러면은 이제 신호를 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전기 신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배터리를 하나 둘 건데 9V 배터리를 이렇게 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와이어를 이렇게 연결을 시킬 거예요. 와이어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이 와이어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들이 흐르게 되겠죠. 흐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이 와이어를 이런 식으로 멀티미터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진으로 편집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멀티미터를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 세팅을 볼티지를 측정하라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볼티지를 이제 측정을 하면은 여기 멀티미터가 만약에 이렇게 켜져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9V랑 굉장히 가까운 뭐 8.99V 이런 식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9V를 뭐 내려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얘를 이제 5V, 5V로 바꿨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뭐 5V, 뭐 4.98, 뭐 이런 식으로 뭐 보여주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얘를 5V에서 이제 0V로 바꿔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일렉트론들이 흐르지가 않겠죠. 더 이상 일렉트론들이 흐르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0V가 될 겁니다. 0V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이거는 이제 바뀐 alternating이라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5V에서 0V로 계속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이제 alternating voltage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AV를 보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alternating voltage여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희가 그래프로 이제 설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일직선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일직선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타임 세컨드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를 voltage라고 할게요. 맨 위가 5V고 맨 아래가 0V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5V 그 다음에 0V 이렇게 쭉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그림을 잘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5V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0으로 가다가 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5V로 가다가 0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흐르겠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전기가 많이 흐르면은 1, 적게 흐르면은 0이라 그랬죠. 자, 볼티지가 높다라는 거는 이제 전기가 많이 흐른다라는 거고 볼티지가 낮다라는 거는 전기가 적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를
계속해서 바꾼다 그랬잖아요. 5V에서 0V, 5V에서 0V. 뭐 5V면은 저희가 이 볼티지를 측정할 때 이제 볼티지가 높으니까 얘를 1이라 그러고, 얘는 0이라 그러고, 1이라 그러고, 0이라 그러고, 1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전자 있잖아요. 전자를 엄청나게 많이 보냈다가, 그 다음에 적게 보냈다가,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보냈다가, 그 다음에 적게 보냈다가, 이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과 0을 컴퓨터에서 컴퓨터한테 이렇게 전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넷 속도를 이야기할 때 이런 단위를 많이 써요. 어떤 단위냐면은 이제 색깔을 좀 바꿔서 뭐 10 메가 비츠 per 세컨드 라고 하면은, 이 세컨드는 이제 1초예요. 1초. 얘는 이제 비트예요. 그래서 비트는 0 또는 1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가는 10 to the power of 3, 그러니까 10의 3승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10에 000 비트 per second인데, 그러니까 1초에 이거 좀 다시 1초에 몇 개예요? 만 개의 0 또는 1을 이렇게 전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거죠. 어마어마하게 빠른 겁니다. 그러면은 자, 저희가 이게 지금은 초라 그랬잖아요. 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비트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지금 얘는 5 비트 per second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0,000 비트 per second다 라고 하면은 이걸 계산을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1비트 있잖아요. 이 1비트를 100 나노 세컨드,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이 1비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10,000개의 비트를 보낸다라는 것은 1비트는 이제 100 나노 세컨드, 그러니까 1비트를 보내는데 100 나노 세컨드가 걸린다. 네. 100 나노 세컨드가 걸린다. 1비트를 보내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른 건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파란색으로 해서 자 보시면은 그냥 대충 그릴 건데, 얘를 이제 세컨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볼티지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가 전송이 되잖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는 1인 거 알겠고, 여기는 0인 거 알겠고, 여기는 1인 거 알겠고, 0인 거 알겠고, 1인 거 알겠는데, 여기에 0이 3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4개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1이 1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3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컴퓨터가 이제 전송을, 그러니까 이제 신호를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0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3개로 인식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4개인데 만약에 3개로 인식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 뒤부터 모든 데이터가 다 맞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제 뭐 컴퓨터와 컴퓨터 간 사이에서 이제 소통 오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다시 보내야 될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은 뭐
해결을 해야 되겠죠. 트러블 슈팅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뭐 그런 방법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발자라서 물론 해결 방법에 대한 것들은 잘 모릅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클락 레이트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클락 속도라는 거거든요. 얘 말고 이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클락 속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똑같이 이제 신호가 이제 1과 0을 보내는 그런 똑같은 신호를 보내는데 얘는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냐면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1과 0, 1과 0 이것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1과 0, 1과 0. 네. 그래서 이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하는 구간 있잖아요. 이렇게 변하는 구간. 네. 여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구간. 또 아마 뭐 여기도 이렇게 변하는 구간 뭐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얘를 이제 이 속도, 클락 속도에 맞춰 가지고 0이다. 그다음에 또 얘를 클락 속도에 맞춰 가지고 1이다. 얘도 이렇게 맞춰 가지고 0이다. 얘도 이렇게 맞춰 가지고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0이 되고 그다음에 얘도 0이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클락 속도가 지금 제가 잘못 그려서 그런데 여기 있는 0을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이런 오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은 뭐 간편한 예제를 위해서 여기에 0이 그냥 3개만 있다라고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클락 속도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랑 컴퓨터 간 통신을 할 때, 컴퓨터랑 컴퓨터 간 통신을 할 때, 저희가 이 일렉트론을 이렇게 보내면서 신호를 1하고 0 이런 것들을 보내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일렉트론들을 보내는 속도랑 여기서 일렉트론을 받는 속도, 그러니까 보내는 속도와 뭐 인식하는 속도라고 하죠. 인식하는 속도가 같아야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클락 레이트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어로는 클락 속도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위키백과 보시면 클락 신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클락 신호들 또는 클락 속도, 클락 레이트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여기 받는 쪽의 클락 레이트랑 보내는 쪽의 클락 레이트가 서로 이제 같아야지 돼요. 근데 얘네가 어떻게 하면은 같은 클락 속도를 가질 수 있을까? 이거를 굉장히 좀 잘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다시 그려보면은 이제 컴퓨터가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GPS satellite, 이제 GPS 위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GPS 위성으로 이렇게 클락 레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전송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받는 클락 레이트는 이제 같은 클락 레이트인 거죠. 똑같은 클락 레이트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자를 보내면서 GPS 시그널로는 이런 식으로 클락 레이트를 받아가지고 여기 보내는 이 신호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클락 레이트 신호들을 매칭해가지고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안테나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다가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런 안테나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물론 모듈
저희 라우터 있잖아요. 라우터에 달릴 수도 있고 뭐 모듈에 달릴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 틀릴 것 같긴 한데 정확하진 않고요. 저는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 화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기 뭐야, 이 GPS 안테나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클락 속도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만약에 컴퓨터랑 컴퓨터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한쪽 와이어로는 이제 신호를 보내고요, 또 다른 쪽 와이어로는 저기 뭘 보내요, 이제 클럭 속도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신호 보내는 거와 클락 속도를 보내는 이 케이블이 두 개가 필요가 한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클락 속도 데이터가 전송이 될 때 여기 있는 와이어보다 느리게 전송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클락 속도가 전송이 될 때 여기 있는 이 와이어 있죠, 이 와이어보다 빠르게 전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여긴가요? 여기다. 여기 보면은 이 1비트가 전송이 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100 나노 세컨드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그런 속도로 전송이 되는데, 여기 이 클락 속도가 아주 미세하게 좀 이 신호가 보내지는 속도와 달라진다. 그러면은 이제 신호가 제대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디지털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 정보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고 또 정보를 보내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이게 이게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데, 어쨌든 그래서 이 신호 보내는 것과 이 클락 속도가 같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듈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클락 속도를 그냥 다운로드가 돼 있어요. 클락 레이트라고 할게요.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니까. 클락 레이트가 이제 다운로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클락 레이트가 이제 뭐 10 메가바이트 퍼 세컨드 클락도 있을 거고, 100 메가바이트 퍼 세컨드 클락도 있을 거고, 뭐 1기가 비트입니다. 비트 퍼 세컨드, 바이트가 아니고 1기가 비트 퍼 세컨드가 있을 거고, 비트랑 바이트랑 틀린데, 이제 비트는 0 또는 1이고 바이트는 이제 0 또는 1이 8개가 있으면은 이제 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연필이 12개가 있으면은 한 다스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트가 8개가 되면은 한 바이트가 됩니다. 네,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락 레이트, 이 여러 가지 클락들이 이 모듈 또는 모듈 아니면 컴퓨터 안에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여기랑 연결돼서 1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제로가 되었고, 여기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또 1이 되었고, 변하기 때문에 제로가 되었고, 변하면서 여기는 이제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도 1이 되고, 여기에서 1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면서 여기는 0, 여기는 0, 그 다음에 여기도 0,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 클락이랑
이 데이터 시그널이 매칭이 잘 된 거예요. 잘 매칭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 클락 레이트나 또는 이 데이터 시그널이 조금만한 오류가 일어나면은 여기서 1을 3개가 돼야지 되는데 그냥 2개로 인식을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2개로 인식을 해버리면은 여기부터 이제 뒤로 나오는 모든 이 데이터 신호들은 이제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맨체스터 대학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방법을 구안을 해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맨체스터 코딩이라고 하거든요. 맨체스터 코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구안을 해낸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신호가 자 1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 볼티지가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는 이 0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0에서 이제 1로 올라갈 때는 이제 1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1에서 내려갈 때는 0라고 표현을 하고 0에서 1로 갈 때는 1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걸로 해가지고 맨체스터니까 빨간색으로 하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래프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0이라고 하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다 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래프다 그러면은 얘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1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한다 그러면 얘는 또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다 그러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0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0이 되는.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제 구안을 해낸 거예요. 이 맨체스터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얘는 보면은 올라가고 있고 또 얘는 내려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 내려오는 거 있죠. 이 내려오는 거. 여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0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0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나?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제 같은 거리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리는 여기 거리 사이에 이렇게 거리 사이에 이제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클럭이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뭐 클럭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럭이 없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 이거를 0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를 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 바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이제 0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하면은 1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맨체스터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볼티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세컨드고, 그러면은 사실 이 볼티지가 5V에서 0V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볼티지 그래프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직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브를 보여주게 됩니다. 커브를 보여주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커브를 보여주게 됩니다. 아이고. 네. 보시면은 그러면은 얘가 볼 때 약간 웨이브 같기도 해요. 그렇죠. 웨이브. 파동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웨이브라 그러면은 뭐 사인 뭐 코사인 이런 거 아시죠? 뭐 사인하고 뭐 코사인 뭐 이렇게 되는 거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은 웨이브 같이 보여요. 파동. 근데 같이 보이지만 파동이 아닙니다. 네, 파동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또 어디 갔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볼티지가 계속 바뀔 때, 볼티지죠. 이 볼티지가 계속해서 뭐 5V로 갔다가 여기로 마이너스 5V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뀔 때 이 타임이고요. 얘가 이런 식으로 약간 웨이브 같은 형태를 보이지만 보시면은 볼티지, 웨이브, 폼이 붙어요. 그래서 웨이브가 아니고 웨이브의 형태를 띄었다 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웨이브는 이제 파동이잖아요. 얘는 무엇이냐면은 저도 구글에서 봤는데, 아이고야 어딨어? 여기 있다. 웨이브는 뭐냐면은 에너지가 이제 전달이 돼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에너지 전달이 일어나야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고 계신 이 경우는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볼티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에너지 전달이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파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파동이 아니고 그냥 파동의 형태를 띄었다. 형태를 여기 지우고 형태를 이거 맞나요? 띈다. 제가 교육을 캐나다에서 받아가지고 한국 문법이 좀 많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동이 아니고 파동의 형태를 띄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